어느덧 교수님께서 유튜버의 삶을 사신 지 4년이 넘어서 이제 거의 5년? 여전히 유튜버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제작진으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초등생들한테 인기 여론조사를 해보면 인기 직업 순위 항상 유튜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유튜버로 살아보시니까 이 유튜버의 직업 추천하실 만한가요? 할만하죠. 뭐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난감하기는 해요. 제가 특강을 하기 전에 저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고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 그러면 그때 이제 가끔 청중이 술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고요. 75만 유튜버 그러면 이제 우와 하고 뭐 박수가 나오고, 야, 참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건 이화여대 교정에서 학생들이 저쪽에서 막 달려와요. 아, 교수님 팬이에요. 팬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교수님이지 내가 어떻게 팬이냐. 팬인데요 뭐 어떡해요. 뭐.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 현실감이 확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50만을 돌파했을 때, 그때 제 스승님을 잠깐 만나러, 그 스승님 치매에 걸리셨는데 사모님 말씀에 저는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강남의 어디 뒷골목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생님 뵙고 큰 길로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데, 근데 내려오는 그 과정에 네 팀의 젊은이들로부터 제가 인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선생님이 재천아,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너한테 인사를 하고 너하고 사진까지 찍냐? 사모님은 옆에서 아이 저 선생이 얼마나 유명한데 뭐. 참 그때 생각하니까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불편한 게 됐어요. 50만 명이라는 구독자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채널을 구독한다는 거잖아요. 길에 걸어 다니면 100명이 저를 스쳐갈 때마다 평균 한 명꼴로 저를 알아보고 또 우리 재민님이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현실감이 어느 날 확 밀려오니까 더 이렇게 부담도 좀 느끼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물론 저는 말을 할 때 단어 선택이나 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994년에 서울대학 교수로 돌아왔는데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가 뭐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영어 단어를 그렇게 찔찔 날리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 중에 강의 시간에 영어 단어를 너무 많이 섞어 쓰는 사람들, 그게 그 당시 90년대 중반 서울대 학생들에게 굉장한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그걸 꼭 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때도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학생들 중에 일부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교수님은 영어로 수업도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영어 단어를 거의 안 쓰신다. 어느 날 실수 하나 한 건, 네, 여러분이 다방에서 차를 마신, 다방이라는 단어가 이미 사라진 줄을 제가 모르고 카페라는 단어를 안 쓰기 위해서 다방이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럴 정도로 순간적으로도 번역을 하면서 영어 단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애쓰고 살았고, 그걸 이제 학생들이 인식해 줄 정도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죠. 그걸로 댓글 좀 달렸다면서요. 제가 저출생한 거를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요. 저출산하고 저출생하고 솔직히 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감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저는 그 무렵에 이미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써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제 입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 10년을 걸어다가 어느 날 어미가 새끼를 낳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출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난받는 단어일 줄은 저는 미처 몰랐던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조심스럽네요. 유튜버로서 살아가는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셨을 때도 해외 재민님들도 많이 만나셨다고. 네, 작년에 제가 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와, 헝가리 가보면 재밌겠다. 부다페스트에 다뉴브 강가를 한번 걸어봐야지. 그러고 갔는데,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참 좋았어요. 낭만에 젖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3일째 되던 날, 교수님 아니세요? 그 강변에서 또 사진도 찍히고, 피할 데가 없네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아무도 해외에 나가지 못하던 시절에 새로운 개념의 백신 얘기를 한 1년도 넘도록 이제 떠들어댔었거든요. 제가 개발한 게 생태 백신, 영어로 에코 백신이라고 제가 이제 붙인 건데, 저 자연계로부터 우리 인간계로 나쁜 바이러스가 건너오지 못하게 저 자연계에다가 백신을 치자 하는, 말하자면 자연보호하자는 얘기를 제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용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소개한 거죠. 근데 뜻밖의 저한테 이메일이 날아왔는데, 에코 백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난생 처음 베니스라는 데 가본 거거든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 문화계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행사로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그런 얘기를 정말 세계적인 그런 예술가들 앞에서 했고, 그분들의 그 반응이 뜻밖의 너무 뜨거웠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잖아요. 그 주최 측 중에 한 분이었던 독일의 어떤 유명한 미술관의 관장님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또 와야 되겠는데? 내년에 또 온다고요? 네. 당연하지. 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안해낸 어떤 이 개념이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쩌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볼 수도 있겠구나.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에코백신이라는 주제로 어떤 예술작품을 제가 언젠가 만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거기서도 여지없이 몇 분의 재미님들을 만났습니다. 조금만 있다 보면 또 누가 최 교수님 아니세요? 이러고 저 재미예요. 해서 저는 이제 나쁜 짓은 못할 것 같아요. 나쁜 짓 하는 현장을 우리 재미님들 중에 누군가는 보고 있을 것 같은. 네. 제 경우에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제가 시작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를 처음 나눌 때를 기억을 되살려 보면, 처음에는 제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약간의 반응을 제가 보였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이유는 제가 과학 대중화라고 부르는, 과학자들은 일반 대중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약간의 얄궂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모름지기 과학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귀국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응했는데, 어느 날 교수회의에서 한 4년쯤 선배쯤 되는 분인데 먼 산 바라보듯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버드에서 하기했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지가 연예인인 줄 아나 봐. 그런 얘기를 그냥 제가 앉아 있는데 직격탄을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TV에 과학 얘기를 하러 나간다든가 과학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교수들의 눈에 탐탁하게 보이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걸로 비난받으니까 정말 위축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라는 건 새로운 매체잖아요. 책이나 신문이나 마찬가지로 새 시대의 새로운 미디엄인 것 뿐이죠. 그걸 거부한다는 건 그동안 제가 살아온 맥락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학 대중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으로 당연히 그냥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거죠.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1년이 넘도록 우리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느끼셨다면서요? 제가 어느 날 스튜디오를 들어오면서 그만합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셨다면서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처음에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모름지기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였고, 제 삶에 제가 한 일 중에
대부분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줄기차게 해보자. 그러고 한 일들이 훨씬 많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작은 성과에 기뻐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채널이 뭐 2, 3년이 가도록 10,000명이 안 됐어도 5,000명이나 있네? 아마 이러고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게 한 1년을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지내다가 저출생 그 꼭지가 터지면서 졸지에 이제 파워 유튜버 채널이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유튜브도 제 삶의 다른 면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 삶의 많은 일들이 하다가 안 된 거 투성일 거고요. 근데 지금 제 주변에 남은 건 잘 된 것만 남았으니까. 예, 그것만 보면 그냥 좋아요. 그래서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파워 유튜버가 된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젊은 세대랑 여전히 제가 호흡하고 있다 하는 거를 온몸으로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뭐 물론 전에도 대중과 소통하는 일을 늘 해왔지만 만약에 유튜브가 아니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정말 젊은 세대랑 20, 30대랑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과연 저한테 주어졌을까. 저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또래들, 저희 세대들과 교류하면서 여생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제가 이게 무슨 행운입니까? 길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사실 속마음은 가끔가다 이렇게 조용히 인사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워요. 표정을 보면 벌써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제일 고마운 분들은 정말 지나가면서 이렇게 곱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시는 분, 그런 인사 받을 때마다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은 행복감이 있거든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죠.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삽니다. 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 추천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아이, 그걸 내가 뭘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